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피지컬 AI였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인간의 행동을 닮은 로봇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는데요. 산업 현장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AI 기술이 올해는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동부권과 서부권, 경기 북동부, 강원, 충북, 경북 내륙에 다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입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특보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하강해 내일 아침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파주 영하 13도, 대관령이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 온도도 대부분 영하 1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금요일인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커지자 산림청이 산불 대비 태세를 한층 강화합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예방과 초기 대응 중심의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위험 지역에는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전진 배치하고 가용 헬기와 진화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또 주택 화재로 인한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산 주변의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새해 초부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 등에서 한랭 질환 발병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권석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겨울철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이미 114명이 한랭 질환에 걸려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7.5%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이 추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 추운 환경에서 저체온증 위험이 커질 수 있고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외출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몸이 느끼는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복이나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장갑과 목도리 등으로 노출 부위를 꼼꼼히 가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몸이 심하게 떨리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날씨가 추울 때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또 외출하실 때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모자, 목도리, 장갑 등으로 보온에 더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이상기후로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올 수 있는 만큼 보온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철저한 건강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 2024년 실제 과제를 맡은 연구자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이 국가 통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연구 책임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과제를 잃은 건데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이뤄졌던 때인데 실제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연구 책임자 수는 4만 1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11% 줄었습니다. 또 국가 R&D 집행 규모는 약 26조 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9% 감소했고
과제 수도 7만여 개로 13% 줄었습니다. 연구 책임자 수는 2022년 처음 5만 명을 넘겼으나 과제 수 감소가 시작된 2023년에는 4만 7천여 명으로 5% 줄었고 이후 R&D 삭감까지 겹치며 2년간 18% 줄었습니다. 연구 책임자 소속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13,000여 명으로 전년보다 17%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또 대학은 10% 감소한 2만 1,000여 명,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10% 준 3,00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R&D 예산 삭감 과정 조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계자료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부 보고와 국회 보고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올해 1분기에서 3분기 이후로 또 연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6호와 함께 실릴 예정이었던 이탈리아의 고해상도 합성 개구 레이더 위성 플라티노 1 개발이 지연되면서 발사가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6호는 밤낮과 기상 조건에 관계없이 가로 세로 5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고해상도 영상 레이더 SAR 관측 위성으로 개발에 약 3,70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아리랑 6호는 지난해 하반기 아리안스페이스의 베가 C에 의해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플라티노 1 개발 지연으로 올해 상반기로 발사가 한 차례 밀린 바 있습니다. 또 2012년 개발을 시작해 2022년 8월 위성체 총조립과 우주환경 시험을 모두 마쳤지만 발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4년째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내 위성 개발 시설에 보관 중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미래 청사진과 스타트업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제품을 만날 수 있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이 막을 올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가전협회가 주관하는 CES 2026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으로 6일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세계 150개국 4,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관람객 19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로봇이나 차량 등에 탑재된 인공지능, 피지컬 AI의 등장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과 LG전자 등이 각각 휴머노이드 제품을 선보였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손잡고 AI를 이식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6이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로봇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하면서 2년 뒤 상용화를 선언했고 LG전자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로봇계의 스팟의 화려한 댄스 공연과 함께 배를 벗은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전동식 아틀라스입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자연스럽고 화려한 동작에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 시제품에서 벗어나 2028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완성형 로봇입니다.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매년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이어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강력한 피지컬 AI로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는 일터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손가락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홈로봇, LG전자가 선보인 클로이드입니다. 만질 때마다 움직이는 의류를 정리하고 개는 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처럼 빨래를 정확히 개는 것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CES에서 나란히 데뷔전을 치른 삼성과 LG전자의 새 수장은 인공지능과 고객을 연결하는 각기 다른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Our vision for the AI home is clear. To give time back to our customers. AI로 연결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격전이 펼쳐질 CES 2026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세계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 이재용 정의선 회장과의 치맥 회동으로 국내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CES 특별연설에서 자율주행차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블랙웰을 잇는 차세대 슈퍼칩도 조기에 공개했는데요. 대항마 AMD도 새로운 칩을 내놓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피해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피지컬 AI, 즉 실물 인공지능의 첫 시장으로 자율주행차를 점찍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두뇌 알파마요가 탑재된 벤츠는 올해 1분기부터 미국을 누빌 예정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메라와 센서로 주행 정보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추론해 동작하고 판단 과정을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서 공이 굴러가는 것을 확인했다면 어린이가 주우러 올 것까지 예상하는 방식입니다. It tells you what action is going to take, the reasons by which it came about that action, and then of course the trajectory. 게다가 알파마유를 무료 오픈소스로 공개해 자동차 제조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황 최고 경영자는 AI 로봇을 강조하며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LG전자의 홈 로봇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These manufacturing plants are going to be essentially gigantic robots. 아울러 엔비디아의 차세대 슈퍼칩 베라 루빈을 조기에 공개하며 경쟁사를 따돌리기 위한 초격차도 과시했습니다. We decided that we have to advance the state of the art of computation every single year, not 1 year left behind. 엔비디아 대항마 AMD는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와 AI 데이터 센터용 슈퍼컴퓨터 시스템 등 신제품을 대거 공개하며 시장 추격에 나섰습니다. AI is going to be everywhere over the next few years. And most importantly, AI is for everyone. CES를 계기로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67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의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은 200여 분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숏폼 콘텐츠를 매일 봤다는 응답자도 49.1%에 달했는데 직전인 지난 2022년 조사에서 나온 응답률 0.2%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며 숏폼 중심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TV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84.8%로 2022년 조사 때보다 12.6% 하락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어제와 오늘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약 대상자는 지난해 취약 유예 아동과 조기 입학 아동을 포함해 모두 5만 1,265명으로 전년 대비 5% 정도 줄었습니다. 예비 소집에는 보호자가 취약 통지서를 지참하고 아동과 함께 방문하는 게 원칙이고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 문의해 비대면 방식으로 취약 등록을 하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예비 소집에 오지 않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속에 전남교육청이 교육을 위해 다시 찾아오는 전남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남만의 깊은 인문학적 토대 위에 인공지능, AI 교육의 날개를 달아 세계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강제 이주 고려인과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등 나라 안팎을 찾아가는 전남 독서 인문학교. 미래 인재들이 AI, 인공지능 시대 필수 덕목인 질문과 토론의 힘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꿈꾸며 평화와 공생의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할 글로컬 인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뒤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헌법 교육을 시작한 전라남도 교육청은 헌법교육센터도 세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겁니다. 또 10만 통일 인재 육성 등 남북 학생이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제안도 통일부에 해놨습니다. 전남은 맛과 멋 판소리 그리고 의로운 정신까지 K컬처의 본향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푸드 교육센터 등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교육도 추진됩니다. AI 특화 마이스터고 등으로 전남에서 나고 자라고 배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살게 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목표입니다.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전남으로 찾아오게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K교육의 중심을 넘어 세계 속의 전남 교육으로 당당하게 우뚝 서겠습니다. 초, 중, 고를 잇는 체계적인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전남 교육 AI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 전남교육청. 다양성을 인정하는 인문학 기반 위에 AI 날개를 단 전남교육이 지속 가능한 글로컬 교육 실현의 선봉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이어 어제는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최고위급 인사들과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리창 총리와 대면했습니다.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에게 양국 관계 복원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리 총리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我相信随着双方各领域合作的不断推进，一定能够为两国人民带来更多的福祉。 이 대통령과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 총리와의 만남에서 두 나라는 수평적,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에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됐던 기존의 수직적 체계는 중국의 발전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 앞서선 우리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권력 서열 3위인 중국의 입법부 수장에게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고 자오 위원장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习近平主席和总统先生的战略引领下，中韩关系重回正轨，迎来了新的局面。 중국 최고위 인사들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은 이 대통령은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 친분을 쌓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의 필요성 등에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한중 양국 정상이 판다 추가 대여 논의를 꺼낸 지 하루 만에 양국 환경당국이 실무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국제 협약 등에 따라 임대로만 들여올 수 있는데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판다가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는 모두 4마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태어난 암컷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그리고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입니다.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첫 딸인 푸바오는 국내에서 태어난 첫 판다로 푸공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워싱턴 협약 등에 따라 2024년 4월 중국에 송환됐습니다. 워싱턴 협약은 자이언트 판다처럼 최상위 보호 등급의 경우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번식, 연구 등 비상업 목적의 임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고유종인 판다를 대여한다는 점에서 해외로 반출된 개체는 물론이고 그 새끼까지 중국 정부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결국 소유자인 중국이 판다 짝짓기가 가능한 만 4세 전후 송환하도록 계약에 명시하면서 푸바오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역시 마찬가지로 만 4세가 되는 2027년 7월 전에 중국에 넘겨줘야 합니다. 이들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임대 기간이 15년, 지난 2016년 3월에 왔으니까 2031년 3월까지만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이 아이바오와 러바오 도입의 계기가 된 것처럼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판다 추가 대여가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곧바로 당국자 간 실무 논의가 뒤따르면서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서 새 판다 가족이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당국자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미국 정유사들에 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간 6일 정부와 산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뒤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 제재도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뒤 미국과 유럽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내 사업 관련 허가를 취소하거나 베네수엘라와 석유를 거래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경고하는 방식으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자금줄을 조여왔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의 미국 수입이 허가될 경우 중국이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구매국이었던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도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급습으로 미국 회사들을 통한 석유 생산 증가가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금리 인하까지 주장하고 나섰지만 시장에선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재진입해 석유 생산을 늘리면 유가를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정책 기조가 반영된 시각입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이에 발맞춰 친트럼프 성향의 스티븐 마이런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물가가 안정됐다며 1%포인트 이상 기준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원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겁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하루 산유량은 약 100만 배럴에 불과해 전 세계 공급량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를 하루 400만 배럴 수준까지 늘리려면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가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질서 있게 정권이 이양되면 원유 공급이 늘겠지만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A credible roadmap for political stability in Venezuela is the ultimate prerequisite. When you put all that together, that's a really difficult potential playing field. 급습 이전에 올해 미국의 전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97달러로 4년 연속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는데 오히려 변수가 추가된 셈입니다. 최근 미국 컨설팅사 FGS 글로벌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65%가 물가 상승, 51%가 보건 의료 문제를 꼽았던 만큼 이번 베네수엘라 급습은 민심에 부응하는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월 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